가져왔어요.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620장 오늘 이게 나눠드린 찬송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찬송을 시종일관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칠 때를 몰라. 치는 거를 몰라. 치는 걸 몰라. 모인 우리 사랑받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책임을 안 집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소리가 안 나와. 어디를 흔들면 소리가 안 나오지? 아 이게 어디서 빠졌지? 이제 이거 좀 해줘봐요. 소리가 안 나요. 스피커인가 본데. 스피커인가 본데 이게 빠지면서 저기부터 소리가 안 나요. 안 나. 뭘 건드려도 소리가 안 나지? 뭐가 빠지잖아요. 이걸 좀 빼면서 빠져. 이게 어디? 이걸 눌러. 아니 하나가 안 되고. 나온다. 나왔어.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였어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아버지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 예수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된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 예수님 죄로 생기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주신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 예수여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리스크를 받겠노 리스크 주 예수님이 올라서로리니 가로리스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지키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향해 이루시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넘어지는 자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흔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흔들리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넘어지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멘.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여 저들이 여기에 왔나이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면 아멘 아멘. 주께서 슬픈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버지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된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오았나이다. 이 나라의 암흑이, 이 나라가 어두워졌고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에 저희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에 가장 미련하고 둔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올리스마리케토 파리케토 우리스칼르리카 워리카리스카 올레스마리르리스칼라리 피칸나 호레스칼로리칸토레스칼 주여 레스카로리카로리스칼 마이카르파이칸나 올레스칼레스 아버지여 레스마이케토라 파리카토로 에스카로리카리스칼 주여 시올레스마리케토라 스마리카로리스칼 피칸나레스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피칸나 홀레스카토리켄토라 파이칸나레스칼 와이카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여호와여,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올라스마이카 특별히카에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라파이카토로 우리스카로이카드레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와이드캔노 홀레스마리카르레스 주여 레사로르네 피칸노 홀레스마리카토 홀레스마리카르레스가 주여 레사마리칼로 홀레스마리카르 파리카노 홀레스카르레스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조사파 세력을 척결시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척결시켜 주시옵소서. 홀레스마리카토 홀레스카르레스카르 파리카노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와니캔노 홀레스마리카르 주여 레사마리카토라 파리카노 홀레스카르레스카르 아버지여 주예수여 라스마리카르 파리카노레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와리카노 홀레스카르 와이카노레스 주예수여 라사르 와리카노 홀레스마리카르 피니레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계심을 하느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버지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옷생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들을 더욱 주에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하고 어둡고 조선 말기 때의 대한민국이란 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무 기회에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의 밝은 빛을 가지고 찾아오신 내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이 땅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자유로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속의 경제의 대국으로 우뚝 솟았건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구는 대한민국 땅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밀어나가 둔한 저희들이 십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명을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소를 했습니다. 총칼로 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청을 하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요 우리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하나하나 해준다면 우리는 사모니온 하원이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상원이온 하원이들을 만나러 대한민국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안과 복음 통일을 전하는 데 소중함이 없는 국가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순방길에 오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수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이로선 하나 안전한 하나님의 어딜 가나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택시를 타나 자가용을 타나 침대에 누웠을 때나 앉을 때나 오르락내리락 할 때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이 부족한데 주님이여 가장 나약한데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가 일하시기에 주께서 일하시기에 저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통하여 각 마을을 살려주시어서 복음의 빛이 밝게 비쳐 조선 말기때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각 마을마다 빛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각 심령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들이 예수만 알고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만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것들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것들은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업과 사업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여기 칠판에 글씨 못 쓴 사람이 전데요.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휴지 조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와 내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여기 어른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서명을 받으면서 애원합니다. 목청껏 외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총칼로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와서 해주시는 분들의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의, 신고를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대한민국을 멸하고 싶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백성들의 심령이 그리 되지 아니했을까 짐작을 조금은 해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눌되어 있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북한은 미사일을 쏘대는데 우리 국민들은 평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화라는 거짓말의 단어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니까 국민들은 그 말을 듣고 평화하다라는 재앙 속에 빠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북부는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본이 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하여 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인데도 주께서는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뿐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여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예된 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쓰는 일꾼들은 정예된 군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같이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변덕쟁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사람나온 냄새가 나는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면서 제목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 말기 때에 암흑기가 가득한 이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감히 대한민국의 탄생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도적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도적놈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도적놈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적놈은 바로 공산주의의 옷을 몸을 입고 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몸을 입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옷을 동성애라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이슬람 교회의 옷을 입고 이슬람 종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란되어 면전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표님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목숨이 내 것인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또한 여기에서 저번 성북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자비랑 우리한테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섬기려고 각자의 대표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이겨내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여쁘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코가 질질 나오는 사람이요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것을 두고 내 안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세계에 내가 있노라는 고백 속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질에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정말로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만 알라. 아멘. 예수만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느냐? 예수를 알라.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느냐? 예수를 알라. 건강하길 원하느냐? 예수를 알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 예수만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나 세계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셨음을 믿을 때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심과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현장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강도가 높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가시라고 했고 머리 대고자 하는 사람은 가라고 했습니다. 머리 없는 다 오영석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고난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환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빈 것도 있고 많이 채워진 것도 있고 너무나 멋있어요. 저한테 들려지는 소리에 의하면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북구는 지금 몇 번째 모이고 있죠?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거 빼고 우리 모임에 그런 거 빼고는 계속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각자 대표님들을 보내셨는데 너무나 귀한 종들을 우리 성북구에 붙여주셨어요. 오늘 이 간단하게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는 정릉사동에 계시는 대표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건데 우리 이전 교수님보다 더 속속들이 아는 대표님이 우리 정릉사동의 대표님인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전 교수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파운드를 쳐놔버렸어요. 접근금지. 정광훈 목사님은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 대표님이 뵀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사랑교회에 저런 성도가 있다니? 연결을 시켰는데 높은 정상에 올라가니 차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일을 못하나요? 우리 대표님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와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대한민국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 밝은 빛 예수가 오시니 어둠이 떠나가고 흐득임이 떠나가고 무식함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에 지금은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머니들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 없고요, 핸드폰 못 다루는 분들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앞에 내서 보세요. 여기 대학생들이 나서지 않고 경찰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밥하시는 어머니들이 길거리 나와서 나라의 거리에 나오고 동구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빛이 임한 곳이라, 예수가 계신 곳이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마을을 개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성북구가 본이 되어 전 세계의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개개인 자리에 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가 되시는 분은 절대로 가담할 수가 없어요. 왜? 밝은 빛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어디 우리 따위가, 나 따위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가요? 우리가 지난번 세 번째 시간은 하나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거는 대표님들이 20명인데 우리 성북구가 20개 동인데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각 동을 리더하고 각 동을 섬기고 각 동에 있는 대표님들을 하늘같이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되라는 말씀했고, 오늘에 주시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처음과 지금까지 맥을 잇는다면은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신 다음에 정릉 사동의 대표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일정을 하면서 저기 뒤에 헌금바구니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거예요. 이 헌금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려고 정광 목사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더라도, 예, 저희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회비를 거두면 부담이 되는데 회비를 안 거두면 부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없으면 안 해도 되니까, 있으면 해도 되니까.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생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 가장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동네에 가서 각자의 포지션대로 동네를 섬길 때에 더러운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사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을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마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대표님들이 하나님 가서 일할 때에 저기 살아있는 예수가 간다는 모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왔습니다. 막는 세력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이 밝은 빛이 임하여 세계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선교한국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지부장님 나와서 잠깐 인사하시고 그냥 깜빡해.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우리 가불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을 지부장 김경희 전도사입니다. 박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릉사동의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PC 비밀번호 해주시죠. PC 비밀번호 좀 해주세요. 그리고 USB 가지고. 저기 총무님 USB 가지고. 이은자 저기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도와주세요. 비밀번호. 안 되더라. 누구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릉사동 대표 추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보잘것 없는데 뭐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대표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잘 안 들린대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접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받은 연락처도 연락해 보면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결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천 교수가 토크를 할 때 조직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상만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이 조직은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의 모래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가 서명받아 본들 실제로 1,000만 받았다 하더라도 500만 표도 제대로 쓸 수 있는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직의 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이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짝이 안 맞아서 지금 띄우지를 못합니다. 빔에다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못 띄워서 유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비밀번호 해줘야 되는데. 핀 열리가 아니면 핀이 안 열리. 안 돼요? 바뀌었나? 핀이 이게 그거 안 돼. 짝이 안 맞아서 안 돼요. 이게 핀이 잘못됐어. 아니 비밀번호를 모르고 어떻게 가져다 있냐고. 비밀번호가 잊어버렸어요. 정지로 쳐. 잘 생각해봐요. 아니면 말고 그냥 하죠. 왜냐면 이게 열려야 내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진행해보세요. 잠깐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상명하복이 돼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위에서 명령하면은 밑에가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 리더들이 이거 심각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이게 조직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든 뭐 공무원 조직이든 뭐 군인 조직이든 학교 선생들이든 간에 이 조직은 위에서 한마디 딱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우선 만들어 가지고 그 체계에 맞게 그 적수의 직급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중간에서 지휘를 하고 우리 동대표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200석 국회의원 200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200석을 만들 것 같으면은 우리 그 정릉 성북구에 여기 보면은 43만 명이 유권자가 있습니다. 4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갑을 분리하면은 유권자 수가 그 갑은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을은 한 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해서 43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수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실제로 지난 그 투표에 21대 총선에서 보니까 갑의 김영배가 받은 표가 유권자 수의 약 61%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기동민이가 몇 프로 59.1%를 차지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다 있는데 지금 보여주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있어야 자유롭게 이야기 여러분들 또 빨리 인지를 할 텐데 다음 기회에는 분명히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두수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득표를 8만 표 가지고 여기 좀 김영배가 8만 표 가지고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효 39%가 투표한 거예요. 전체가 보면은 거기서 얘네들가 69%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동민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그 걔네도 한 39%.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파라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보면 한 50%가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으면 43, 45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보수가 60%가 거의 넘어요. 넘는데 좌파가 장난을 좀 쳐버리면은 한 15%가 올라가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100%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대로 뭐 내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100% 옳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물론 우리가 부수 차려놔놓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형들은 그 동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 대표님들께서는 전혀 영향가가 없는 짓을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삼성교회에서 예를 들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저 구로구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또 아니면 저 잠실에서도 왔어요. 그럼 적는 사람 아니에요. 연락처는 1000만 서명운동에 효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을 개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12명의 대표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12명의 동대표님들이 되었는데 이 12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을 진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다 식사하고 하는 거를 갖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하면서 그 사람 속마음을 다 놓도록 해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10명을 결성하게 되면 12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20명 이상 다 전부 그 인맥관계를 된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다가 이거 좀 우리가 서명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조직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0명이 10개 하면 1200명이 되죠. 1200명이 또 10명씩만 하면은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12,000명만 되면은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확보한 거는 한동에서 10,000명을 확보했다 그러면 20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20만 명이 넘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서울시의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이런 기초단체장까지 전체를 석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지역에서 5,000명 가려도 되는 거예요. 5, 2, 12면 10만 명이거든요. 국회의원 수가 한 지역에 보면 김영대가 8만 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만 표잖아요. 10만 표. 5,000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동민이 어려 여기는 우리보다 한 2, 3만 명 적거든. 2만 명 정도 적어요. 어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7만 명 정도 7만 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9개거든요. 9개 동이거든요. 여기가 9개 동인데 거기서 5,000명 5, 9, 45잖아요. 아니 이제 9명에서 5,000명이면 뭐 5, 9, 45 맞나요? 그럼 4만 5천 명이죠. 4만 5천 명이면은 가족 2인 보면 9만 명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우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우리 성북구로 봤을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이걸 갖다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막상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연락처 대충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서명하면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바로 옆집부터 시작해서 콜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대표는 그 12명이 다는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장도 이거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직장이 없고 한 분들이 몇 명이 같이 모여서 2명도 괜찮습니다. 여화정인 아시잖아요. 네. 여화정인들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 두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조직이 그거는 완전한 믿을 수 있는 이거는 완전 아성이 되는 거야. 아성. 모래성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부서 나가고 지금 전부 다 하면 그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이거는 절대. 그래서 조직력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데 다음에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분들은 조직 한번 결성해 놔면 다음 안 무너져요. 좌파 40%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96년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선거 대책 본부에 내가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호남 사람이 서울에 몇 퍼센트냐 하면 호남이 24%밖에 안 돼요. 당시에. 충청도가 18%고 경상도가 25%입니다. 경상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 강원도 이런 데 이제 분포되는 우리는 보통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군데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들어선 조직적으로 보면 유리한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고 그 다음에 경상도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충청도, 경상도가 업었는데 또 대통령 예가집이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 근성동이가 나타나가지고 핵심 역할을 하는데 강원도하고 세 개가 업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업으면은 경기도만 이제 흡수하면 되는데 경기도 자동으로 딸려와요. 지금 우리 분포되어 있는 거 보면은 호남 하나 가지고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남이 계속 영남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호남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표를 얻는데요. 이거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부정선거하고 이겼어요. 부정선거가. 6.1 지방선거에서도 6.1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했던 버릇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뺏겼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23만 표인가 이겼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한 150만 표 이상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보면은 중국 이제 송영길이가 뭘 하느냐 하면은 중국을 넘어갑니다. 지난 그 지방 그러니까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그가 시진핑하고 딜을 해요. 중국의 사이버 부대가 해서 사이버 부대를 갖다가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주고 첫 번째 여론 조작, 두 번째는 선거에 개입을 해달라. 이 우리 저 프로그램 자체가 중국 거예요. 개표기가 중국 거예요. 이 중국 거 가지고 얼마든지 그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걸 갖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난 그 국회의원 총선 결과 보면은 인천, 서울, 경기도가 63%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그놈들이 가진 거 63%가 동일하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126건이 지금 그 부정선거 소송이 내려갔는데 민경우 이걸 하나 거의 다 핵심적인 증거가 다 있었는데 대법관이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가담되어 있는 건순일이가 다시 선관위 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는 것은 선관위원이 대법관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방에도 판사, 지방법원장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전부 다 제식구 감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손을 봐야 되는데 선관위 손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관위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선관위를 좀 해체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반드시 개성해야 돼. 그 조직이 하는데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얘기하도록 전부 다 인맥으로 하나를 알게 되면 10명 알게 됩니다. 10명, 100명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착 파고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 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청도 사람,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만 고향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어떻습니까? 네. 석관도 대표님. 이게 그게 프로그램에 깔려서 안 열리겠는데. 이제 PDF로 돌려왔어야 되니까 안 돌려가지고 이거 앱을 열어야 돼. 주민자체를 열어야 돼. 뭘 깔았냐면 이거 PDF를 전환시키 버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심각한 거는 조직을 짜야 된다는. 조직을 짜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중앙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뭐 중간에서 중간 그 저 리더들이 또 이걸 또 뭐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가 그 PPT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게 확 보고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잭이 안 맞아갖고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법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이거는 공산화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묘하게 이제 숨겨놓은 게 있네.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법을 보면은 제 8조 12조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저 생각이 안 나는데 8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를 갖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정책도 들어가 있어요. 지난 그 아프간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철수하는 바람에 아프간이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난민으로 39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들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지금 이 좌파가 하는 짓거리는 외국인들을 저거 쪽수가 모자라니까 중국 교포, 무슬림 닥치는 대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어려움 혜택 주고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이 사람들 자기 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쪽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얼마나 무슬림이냐 하면 무슬림들은 걔네들이 목숨을 갖다 바치는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 예수 그 하나님 같은 예수 믿던 그 노아부터 내려와갖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밑에 그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 그 전에 모하메드가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큰 아들이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하갈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 세력들이 오늘날 무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들 성경을 교묘하게 변경해가지고 무슬림이 마치 그 알라 신이 하나님이 똑같은 아랍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라거든요. 그 알라 신을 갖다 예수를 믿으면서 묘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검은 오일머니로 갖고 저네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지금 3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한 5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란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무슬림들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나라가 말이야 기독교인들도 이걸 갖다 막 그냥 이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정책이 이놈들을 갖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세우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놨느냐면은 이제 그 법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다고요. 해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3년을 갖다 거류하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그게 누구냐? 바로 중국 교포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차별금지라고 있어요. 고속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어요.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내놨어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기독교는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어느 종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도했다가는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처벌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묘하게 사람의 주민자치 주민이 주인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주민이 아닌 사람이라고 써놔.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맨 뒤에 사람. 여기 사람은 다 동일한 사람. 외국인이든 무슬림이든 다 사람이잖아요. 요거 사람 써놔놓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주민이면 그 지역 주민이 해야 돼. 지역 주민이 아닌 어떤 사람이냐. 직장이 그 지역에 있으면 부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있으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장이라는 건 뭘 다 정교조를 갖다 계산하고 있어요. 정교조.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은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 학교 선생들이 정교조 선생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는 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놨어요. 그럼 시험 안 치고 자동으로 공무원이 되고 전과자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력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전혀 참여 못하게 하고 지금은 주민이 한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주민들은 싹 빠지고 정교조, 그 지역에 있는 정교조 선생, 그 다음에 중국 교포, 무슬림들 많잖아요. 지금 무슬림들 정말 무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가느냐? 국공유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국공유 재산을. 여기 아주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주민자치에 우리 써야 되겠다 이거 달라 그러면은 그냥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줘야 돼. 무상으로.
그러면 요 보니까 삼성교회 가다 보니까 천국궁전 입구에 보니까 그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그 채비지였었는데 공건도 아니고 그 잡종지로 있었어요. 그게 성북구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 수익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들은 돈 빼먹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치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최초로 이제 그 행정에 참여한 것은 191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우리 가보 그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경술년에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1936년에 해방이 됐는데 45년에 36년간 우리가 지배를 받는데 1940년 정도 돼가지고 1940년 그때 구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구장. 시골에 가면 구장 그래요. 그 구장들이 이제 행정을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유지가 됐죠. 그래 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했어요. 구장들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장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시가지가 들었으면서 산업화가 되고 시가지가 들었으면서 통장이 생겨서 통장, 이장 통장이 생깁니다. 반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보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리 날 때 보리 한 말, 쌀 나락을 갖다가 한 말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그 부장들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먹고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또 보수가 없다가 그 2018년도에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보수가 이장 통장이. 그래서 10만 원을 올려달라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1,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1년 돼봐야 그게 360만 원밖에 안 되네. 360억밖에 안 돼. 360억 되는 걸 안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은 이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집에 뭐가 있다는 거, 가족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이렇게 해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구가 자꾸 감소돼가지고 이 나라가 말이지 어차피 동남아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최고 많은 60대 돌아가시고 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데려와야 된대. 분명히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뭐 저 필리핀, 베트남 이런 사람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인프라 잘 갖춰 놨다. 지하철 좋지요. 뭐 그냥 관공서 가깝죠. 도로망 좋죠.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외국인들에 그냥 물려주기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또 이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이놈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래가지고 주민자치회는 공산화 옛날 이민위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위원회 딱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완전히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를 만들 것 때문에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주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은 국가로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깡패집단. 무슨 악당들이 뭐 있는 사람 300만 평양 시민을 위해서 산 그런 북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나는 얼마 못하는데 이 내용을 갖다 딱 보고 해야 돼. 난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PPT를 열어서 해석할 때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적은 200석 만드는데 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천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아니 지금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매일 그 점검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조직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에 다니면서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동에 단 1,000명이라도 만들어 나면 그게 5,000명 되고 10,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밖에 나가 서명할 필요가 없다 봐요. 전 솔직한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 장이역에 장이동 여기 몇 동이 이동 이거 하는데 이동하는데
저 돌고 지역에 가서 하면은 과연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0%도 없어요. 그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 한 사람 건너 받으면 또 한 사람 받고 해가지고 10사람 만들고 또 10사람이 또 한 사람 만들어가면 또 100사람 될 거고 1000사람 될 거고 1000명만 들어가면 쉽게 돼요. 그래서 1000명만 만들면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최고 많은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송파에 송파. 그 송파가 한 67만 명 정도 돼요. 여기 한 2배 가까이 돼요. 여기 한 3만 명이 안 되니까. 제일 적은 데는 도봉구 같은 데는 뭐 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주민센터를 보니까 2개, 3개 동을 다 합해놨잖아요. 행정구역은 1동, 2동 옛날에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이 몇 개다 이것도 참 이야기하기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 읍면동을 보면은 3,506개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지금 뭐 2천에도 맨날 3,506개라고 떠들어대는데 보면 딱 통폐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을 갖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동대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그나마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도로명 주소가 바뀌고 나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인 전략으로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성북구에는 무조건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 둘 모여들게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했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당장 조직 뭐 12명 이걸 별거 아니야. 12명이 제대로 바로 서면 100명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지금 우리 계속 짜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은 우선 해놔놓고 진짜 오면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2명이 제대로 짜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12명이 이제 우리가 전체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10,000명은 된다는 겁니다. 10,000명, 한 동이 10,000명이면 뭐 10개 동이면 돈이 10만 명이면 무조건 그건 뭐 아주 철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5,000명 그랬죠. 5,000명. 5,000명만 해도 돼요. 5,000명 부부 둘만 해버리면은 그래 되잖아요. 5,000명 10,000명 되잖아요. 10,000명이면 뭐 9개는 9만 명인데요. 여기 이쪽에 어제 9명이잖아. 9만 명이야. 저기 21개 동 여기는 9개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일인데 처음에 결성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뭐 자료가 이런 데가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조직은 나는 그렇게 했어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할 때 제가 또 조직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그 조직을 제가 다 짰어요. 왜냐하면 기존 국민의힘은 동대표도 없습니다. 정말 부실한 놈들이에요. 저놈들 바람 불고 이기는 놈들이고 바람 불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약하기로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공천장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이 동천의 김성호이 참 좋은 분이야. 나는 그러면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비가 사진 찍는데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징계 6개월 먹었잖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 먹었다고. 그러니까 참 국회는 여러분들이 맨날 술 먹고 돈 받아 먹고 하는 집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는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데 나도 정치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동별 일백이면 중간 리더 그러니까 위에 리더 한 사람이 나는 그 일일이 가가지고 다 훑었어요. 31개 시군을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 그리고 김포 그 고양시 일산 저 내려와 그저 양평 그다음에 이천 여주 쭉 들어가면 수원 용인 그리고 저 밑에 내려 평택 오산 부천 안산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부천까지 해가지고 김포만부터 한 바퀴 다 돌아버렸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간에 리드한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뭐 총재로 폼 잡고 있다고 그 일이 절대 안 됩니다. 일천이 총재라고 지금 또 그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보고 지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지 안 만나더라고. 니 안 만나도 되는데 내 만나면 지 불리하거든. 왜냐면 조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신 그때 통화해서 그래서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PT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신은 그 조직에 대해서 전혀 로드맵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조직에 좀 약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조직을 잘하니 나하고 해서 하면 잘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런데 나 딱 잘라버리고 저 혼자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거든 원래. 그래가지고 믿어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아주 옹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로 내가 지금 착 다니면서 서울 수도권만 지방은 곧 이제 이장들하고 한번 여기 워크숍이 있을 거예요. 이장들이 여기 와서 전국 이장들이 시군구 대표들하고 사무국장 이장으로 올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 대표들한테 하나씩 붙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간단해. 내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이한테도. 그러니까 와 그래 놔놓고는 나한테 일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 영역을 갖다가 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생각이고 나는 언제든지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럽니다. 저는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능하시면 내가 물러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PT 이걸 못 열기 참 그렇네. 열려요? PDF 해놓으니까 또 HW를 또 HW. 깔으면 깔대. 금방 이거 연다 하더라도 이걸 못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내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열어놓고 이 작은 화면을 갖고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연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다 돼가요? 내가 보고 설명할 수 있게 그걸 좀 해봐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이제 힘은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안 하고 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맨날 나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년 퇴직해갖고 편안한 분들이 우리 박미자 대표 저런 분 같은 부부가 공무원으로 편안하게 사는 양반이 저런 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모든 분은 저보다 아마 여유가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보셨어요. 그러고 내가 이야기하는 딱 옆집부터 제가 훑어가지고 요가 정인처럼 훑어야 돼요. 거기가 문딱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산파에 주민자치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돼요. 주민자치회가 무슨 단체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열매는 얘기하겠지만 주민자치 이거는 완전 악중의 악법이에요. 저놈들이 그래서 이명박이가 통과시켰어요. 이거를. 이명박이 얼마나 그 주산파들이 꼬셨는지 이러세요. 그쪽 하는 거잖아. 안 열렸는데 이거 봐봐요. 주민자치가 이게 안 열리잖아. 파일 변화 있는 거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얘를 해주셔. 아니 거의 다 그냥 좋은 것 맡기자. 지난 HW는 다 지금 없거든요. 우선 될 때까지. 쇼만 좀 해줘. 아유,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그래픽 영상 작가도 계시고요. 너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석관동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잠깐 설명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저한테 보고되기는 우리 석관동 대표님이 제일 1등으로 그냥 발대식을 했어요. 발대식 말이 안 나와서 쳐다보고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석관동 대표 이경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드리라고 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 그 자유마을 저희들 회원들 받잖아요. 그때 우리 앱을 다 주셨잖아, 그죠? 단체 톡이 다 주셔서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이 종이
예, 저희들 교회에서 나눠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있어요.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휴대폰을 딱 대면 여기다가 딱 대라고 밑에 적혀 있어요. 이제 요 휴대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는 예. 거에 이제 열고 예, 딱 대시면 그 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그 하라는 대로 생년월일 딱딱하고 체크하면은 가입이 돼요. 그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드리면서 거기서 바로 요걸로 해갖고 하시면 되거든요. 휴대폰 줘보세요 이러면서 딱 그 되면은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잠깐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가서 무조건 가입하세요 하면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럴까 싶고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짧게 있잖아요. 그걸 왜 가입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려면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지식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여러 번 다니보면 이제 익숙해져 갖고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그걸 멘트를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5분 멘트를 딱 자기가 정하라고 만들으라고. 근데 그 멘트를 있잖아요. 책을 보고 저희들은 이 책도 보지만 큰 책을 다 보셨죠. 큰 책자 이희천 교수님 거요. 그걸 다 알고 우리가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멘트를 짧게 5분 멘트를 그걸 설명을 다 길게 하면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고 그 사람 관심이 없는데 짧게 멘트를 딱 날려가 그 사람 마음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트를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 주사파? 뭐 주사파 뭐 짜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 주사파는 아닌 거 맞아요. 우리 우파 쪽이 맞더라도 나라 잘 굴러가고 있는데 별로 관심 없다. 괜찮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아무 일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다니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하니까 저 사람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으려면 저희들 멘트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 왜라는 거기에서 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걸 자기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왜라는 거에 그 정답 우리가 머릿속에 딱 해서 뱉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해야 되구나 하는 걸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냐 왜자에다가 신경을 딱 쓰세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저도 공부가 덜 돼 갖고 5분 멘트를 확실하게 못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는 각 대표들이 너무 대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회 신고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분은 권경상 대표님이 가장 집회 신고하는데 모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권경산 대표님이 한 그거를 우리가 단톡방에 내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거 될 때까지 잠깐 광고를 제가 드린다면 집회 신고는 마쳤어요. 그래서 종암경찰서에 가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몇 시간을 거기서 흘렀고 저기 성북경찰서 가서는 금방 끝났는데 저희 남편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작성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권경상 대표님은 주소를 딱딱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적기가 너무 유익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도중에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어디 갔네. 종암동에 한미약국 하면은 거기 한미약국 앞에 하면은 대부분 다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도로명의 주소가 있어요. 도로명의 주소. 다시 한번 이제 권경상 대표님이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그냥 그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카톡방에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제 본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동 대표님들께서는 12월 3일부터 전단지 서명 국민힘당의 그 활동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집회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지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각 동 대표님들에게 집회 신고지를 주실 거예요. 항상 요게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세요. 넣고 다녀서 경찰관한테 민간인한테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래요. 저희는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권력의 옷을 입은 것이 집회 신고서예요. 그러니까는 권력의 힘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월곡동에서 보면은요 별욕을 다 하고 다녀요. 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들이대는데 여러분 들이대지 마세요. 저는 한등치도 하잖아요. 한등치를 해가지고 저는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굴복시키는데 여러분 들이대지 마시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세요. 무게가 있습니다. 더 방해를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12에다가 신고하세요. 여기 이게 집회 방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연행할 때 뭐 체포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 동원해가지고 데리고는 갑니다. 요런 무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단지 서명 국민인당에 1천원 내는 진성당원을 모집하시면 되겠고요. 파라솔 현수막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챙기시면 돼요. 그 동해 대표님들이 그냥 운전하고 차량이 있는 분들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이라 하면은 석관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제 보니까는 너무 젊은 층들이 많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먹거리를 나는 감동받는다 이런. 근데 섬김을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는 습관이 안 됐고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나는 물부터 시작했어요. 물을 주기 시작해서 열심히 물을 그랬더니 하나님 더 크게 해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제일 물을 안 들어가는데 요즘엔 또 돈도 물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제일 안 들어가는 게 뭐냐 봤더니 야쿠르트라고요. 야쿠르트 살 돈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주머니 털어야 하는 거예요. 돈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은 안 나와요. 바라지도 마세요. 다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 날 대표님들을 부르십니다. 동대표님들을 부르시는데 모르겠어요. 교통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라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동의 단톡방을 만드세요. 대표님들. 각동의 대표님들은 단톡방을 만드시고 각동의 대표님들은 출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된 거예요. 나라 지키고 마을 지키는데 직원이 됐기 때문에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아멘도 좋고요. 할렐루야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출근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 대표님들은 각 동 20개 동의 대표님들은 무조건 출근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을 너무 안 해가지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날 2시에 모임 갖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단톡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각 동의 그 12개의 조직의 대표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좀 교회가 이제 협조해주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 기계를 다룰지도 모르고 몰라요. 있는 형편껏 하는데 이제 다음 주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교수님은 그분의 교수로서 하신 거지만 우리 여기 대표님은 실무자로서 그냥 현장 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계시니까 석관동 대표님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해 주실 거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전단지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오늘 각 대표님들은 반드시 여기서 경찰관 자기 정보관 전화번호를 꼭 가져가서 입력시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우리 성북동의 박미자는 여기서 우리가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서명을 받습니다. 이건 저기 갖다 드리면 돼. 서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자유마을 소식지를 다 들고 계시지요? 이 소식지 여러분 다 나눠드린 거 보셨지요? 요거를 참조하세요.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직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님들이 식사하신 거 개인 신상이 적어되니까는 저한테 개인톡으로다가 여러분 그걸 다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게 석관동 거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발대식 할 때에 저하고 우리 여기 지부장님을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발대식 할 때 꼭 보고를 하셔야지 개인들이 하면 안 돼요. 개인들이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그래야지 나중에는 여러분 개인 해도 됩니다. 이럴 때가 오고 오늘 여기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강 목사님을 다 교회 다니시고 섬기니까는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만나실 때에 우리 총무님한테 이제 우리는 얼마 이렇게 뭐 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많으면 좋겠고
소정의 얼마를 지급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12명가하고 식사하실 때에 형편이 안 되면 저기 우리 종암동 예 거기 보면 1,000원짜리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은혜 아프게 아주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애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대구본에다가 요거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식사한 영수증 저한테 해갖고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총괄하시는 우리 여기 그 박미경 일어나세요. 박미경 간사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 저기 그 정시대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이 편의상 우리 박미경 대표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1등을 해서 섬깁니다. 따라서 우리 저기 석간동의 이경희 대표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 대표님이 어저께 1등으로 발대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주 세울 거예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준비하는 거 하세요. 저는 이렇게 1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1등을 잘 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다 1등 하시기를 바라고 권경삼 대표님처럼 꼭 그냥 주소를 정확히 명확히 제가 정확히 12월 28일 날 집회 신고하러 가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밤새도록 작업해가지고 예, 집회 신고를 마쳐서 여러분에게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총무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이은자 대표님도 잠깐 어디 가셨나 일어나시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겁니다. 이분들의 전화가 우리 단톡방에 들어갈 거예요. 이분들의 전화는 여기 간사님의 전화, 저 두 분들의 전화, 이분들은 직원들이니까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편의상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살림살이 잘 부탁한다고 박수 쳐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후원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그냥 후원 파박하면 우리 살림 그냥 부강해서 그냥 이웃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우리 바라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지키고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고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얼마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이라는 장소를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계시는 우리는 어디를 안 가요. 장이동, 석간동 할 것 없이 모조리 우리 모두는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수뇌부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 섭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시대 목사님이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기 그 정릉 삼동의 김승희 대표님이라고 그분은 잘 모르는데 정시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랑들 담임교사에 보내주셨거든요. 혹시 김승희 대표님 오셨나요? 김승희 아직 안 왔나요? 그럼 김승희 이분은 정릉 삼동의 통장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5천 여기 서명 5천 명 받으라 그랬잖아요. 능히 받아요. 해주세요. 그러나 겨울철이라서 아니요 나가요. 나가면 한 명도 되고 하나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은 그냥 출근만 하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명을 해도 5,000명을 한 것이고요. 5,000명을 해도 5,000명을 한 거예요. 몰라요. 저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5,000명 했다고 막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냥 한 명 했다고 인정 안 해드리지 않고 빵명 했다고 인정 안 해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몽땅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죠? 멘트 오늘은 어차피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면 하고 이제 멘트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처음에 가서 지금 형님 지금 그 주민자치회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으면은 물론 뭐 동사무소에서 그냥 회의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자기네들 주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완전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주사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 이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법령을 가지고 해놔야 나중에 제도권 내에서 얼마든지 그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없앨 수가 없어요. 오세훈이가 지금 그 당선돼 보니까 이 시민단체에 지급된 돈이 연간 1,800억, 10년간 1조 8천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1조 8천억 어디 나가? 1조가 주민자치회에 썼어요. 1조를 주민자치회에 썼어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니 우리 세금을 갖다가 주민자치회가 왜 1조를 썼느냐? 이장 통장은 전체 10만이 월급 나가는 게 연간 3,600억밖에 안 됩니다. 3,600억. 이장 통장이 뭐 될 거를 왜 주민자치회를 갖다 다시 만들었느냐가 의문 아니냐. 이걸 의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아까 내가 말했어. 8세 이상 사람으로 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인 거류민 3년 이상 거류한 자. 외국인. 내가 이 외국인 누구를 중국 교포로 해야 중국교 북한 탈북민 무슬림 요 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이놈들이.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를 갖다 지급하고 그러면 김영배 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 김영배입니다. 우리 성북갑의 국회의원 기동민 이름도 완전 주사 빨갱이에요. 간첩 솔직히 북한에 돈도 받아 먹은 놈들 같아.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영배가 발의했어요. 18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 이렇게 해가지고 19명이 발의했는데 2021년 1월 19일 날 발의한 법이 통과를 하려고 그러다가 검수완박법 이것 때문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제 대통령 우리가 받기 때문에 통과될 수는 없지만 5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적으시든지 녹음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그 법 속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산도 얼마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했냐면 이때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자율적으로 지원했는데 김영배가 발의한 이 법안에 보면은 연간 1조 8,700억 원이 넘습니다. 1조 8,700억 원. 이거는 이천 교수도 몰라요. 이천 교수 이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1조 8,700억이라는 돈을 연간 풉니다.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그럼 한 동에 내가 계산해보니까 5억씩 돌아가더라고요. 연간. 한 동에 5억씩.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빙산이가 이게 전체가 14조가 풀려요. 앞으로. 예를 들면은 5년간 9조 5천억이 넘으니까 약 10조가 날아가네요. 우리 예산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도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통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 통장 30만 원 주고 되는 일을 3,600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1조 8,700억이나 들어가느냐. 상당히 이 의문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 1조 8,700억을 연간 들어가는 거예요. 연간. 그럼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또 조금 가면 이런 법안을 또 만들어 또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이 200박에 이재명이가 되었으면 이거 그냥 난리 났습니다. 완전 공산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들어가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게 무슬림을 염두에 뒀고 정교조를 염두에 뒀고 중국 교포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말살하는 정책이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어놨어요.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타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활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 딱 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주민자치법에다 접어해갖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PT를 다 만들어놨어요. 거리까지 다 집어넣어놨어. 아주 보기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는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사람 주민이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행정에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취지가 무지 좋잖아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막 쓰고 이런 것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북에 보면 빨갱이 지금 이성모 저놈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을 연말에 주민들에게 물어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주민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은 그 속에 보면 그 예산을 갖다 그 속에 있는 사람 자기 식구들에게 사업을 갖다 공사 같은 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얘는 주민자치에는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그리고 사업 분야가 엄청나요. 보면은 이 들어있는데 그냥 농장 뭐 또 리모델링 건축 뭐 이거 만일 되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전부 다 그냥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1,000억을 되게 R&D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쳐요. 그러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000억 프로젝트 하나 R&D 개발하는 그 기간이. 그래가지고 돈 1,00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상품화하려 그럴 것 같으면은 팔려야 되는데 잘 안 팔리면 1,000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파먹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뭐 여공무원 출신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올해 내년 예산이 636조입니다. 636조. 이게 지금 좌파 정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400조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박근혜 할 때. 이게 어느새 600조가 넘어가 버렸다고요. 또 이것만 써야 추경 예산 내가지고 보통 뭐 50조, 100조 이렇게 200조 정도가 더 들어가요. 이래서 우리나라 빚이 지금 현재 1인당 빚이 한 5천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8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2천조거든요. 우리 빚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 나라 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을 막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주사파들의 정책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네들 정책이 아파트 값을 잔뜩 올려가지고 뻥튀기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중산층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중산층이 없어요. 상위층이 최하위층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이거 줄게, 이거 좀 줄게, 너희들 말 들어. 그래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지금 우리나라 80%가 극빈층입니다. 한 10%가 중성층이고 나머지 실제로 상위 1위 0.25%밖에 안 돼. 25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놈들은 돈 그냥 보는 대로 지방 경제 활성화하는 자금을 171조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다들 못 써요. 작년에 돈을 얼마나 썼느냐면 51조를 썼는데 전라남도에만 49조가 들어갔어요. 전라남도에만 49조. 경남에는 2천억, 경북에 3천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갖다 그 돈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안 쓰는데 어디로 주로 갔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바닷가에 다시마 키우거나 전복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선 100억씩 가져가더라고. 100억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그냥 줬겠어요? 야, 너 100억을 줄 테니 50억을 백을 해다오. 뭐 이런 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뭐 그냥 공짜로 주는데 아니 지가 뭐 50조 주면은 100조는 아니지만 100억을 주면 50억 돌려도 아니 50억 들어오는데 안 주겠어요? 줍니다. 이러는데 돈 다 빼먹고 지금 그 태양광 때문에 빼먹기 임종석이가 태양광에 손을 댔는데 새만금 있죠. 새만금이 그 바다를 갖다 메워 공단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전부 다 태양광을 다 공단이 안 되니까 태양광을 갖다 전부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폐기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접근하는 자꾸 뻗나갔는데 이제 처음에 주사파를 아느냐고 접근하고 그 주사파가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주민자치는 어떤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기본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드려야 돼요. 결국은 기독교 말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들어가 있다. 내가 이제 필요하면 그 자료를 다 뽑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정교조하고 중국 교포하고 탈북민들 이 사람들 자기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이혼을 안 치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이 사람 잘 이야기 못 들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 자치회가 정말로 이거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 자치회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자유마을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자유우파가 어디 지원금 나오는 것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면 이제 또 지금 2000이 만들어가지고 그 시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대전행보소하고 함흥 동굴에서 12,000명, 대전행보소에서 약 3,600명이 죽었는 걸 맞아요. 근데 다른 사진들은 뭐냐, 그 정보국에서 비밀 해제한 문건에 대한 그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좌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걸 가지고 미군이 죽였다고 전부 다 올려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살해 장면 치면은 그 나오는데 보면은 좌파들은 미군이 했다 그래 이걸 갖다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학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거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말로서 잡아줘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분류를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제 나는 그 PT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아주 우리한테 악한 법이고 우리 주민의 해악적인 법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마을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기독교인이 죽는다, 목사가 죽는다, 군인, 경찰이 가장 죽는다. 다 죽어요 여러분. 북한으로 만일 연방제가 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등록 다 해가고 요즘에 이제 우리 선거할 때 좌우파 성향이 다 드러나 있어. 쟤네들이 그 QR 코드를 박아놔가지고 바코드 코드 다 박아놔가지고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누구는 누굴 지금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표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표를 갖다 저쪽으로 밀어버린다고요. 기계로. 도미니언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중국 프로그램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하여튼 해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쭉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이야기하면 나도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하다 귀찮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거야. 이걸 갖다 그냥 놔두면은 다음 정권 4년 후에는 우리 그냥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마을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마 스토리가 연결돼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제 한 달 우리 목사님께서 만부장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내가 피드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성북이 제일 아주 제일 빨리 나갈 거예요 진도가. 왜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천이가 해주는 그 이야기도 뭐 일리가 그는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천이한테도 그랬다고. 당신 그 조직에 대한 로드맵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하니까 지도 제가 조직을 잘 모릅니다. 내가 볼 때 조직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모르더라고. 그래 지금 그림 내동이 또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허점이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할 때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고 기가 솔기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유마을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해악을 끼친다는 중요한 거. 왜냐하면 이 나라 체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핵심적인 역할이 정교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교포, 탈북민들 이 좌파 세력들이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걸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한 방에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좀 생각했다 공부 좀 해가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 이걸 갖다가 습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보다 갑자기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틀림없이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기 저기 각 대표님들 여기 이름을 부르면 아니야. 여기 먼저 부르세요 이름을. 아니 이름을. 여기 불러줄 테니까 말해라고. 종안동이요. 종안동 한상원.